이상한 매물을 사서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정말 많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에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미국 부동산 매각하면서 내는 세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1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 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미국 부동산 구입 시 내국인과 외국인의 다른 점은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 혹은 투자용, 이 두 종류밖에 없겠죠. 지난번에는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투자용이 아닌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하시면서 내는 양도소득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앞에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투자용 매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많은 1031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신 분들은 이 1031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체를 통째로 막 잘못 알고 계시는 건 아니고요. 중간중간 핵심적인 부분에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그래서 5가지로 나누어서 전체적인 1031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제가 노티스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1031 익스체인지를 지금 진행을 하시든지 앞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거 꼭 봐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거 조금 잘못 아는 것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금액에 쫓겨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정말 많습니다. 첫째, 1031 익스체인지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의 투자용 매물을 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그 집을 150만 불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50만 불의 수익이 생겼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0만 벌은 돈을 그대로 다른 것을 또 투자를 합니다. 150만이나 150만보다 조금 더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150만 1불도 괜찮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다른 걸 삽니다. 그리고 또 팝니다. 그때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다른 건물을 산 뒤로 미루는 겁니다. 이 50만의 수익에 대한 세금을 요걸 팔고 150만을 팔았을 때 내는 게 아니라 이 150만에 팔았던 그 돈을 그대로 다른 매물을 사는데 쓰는 겁니다. 이걸 다시 팔았을 때 이 수익에 대한 앞에 내야 했던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뒤에서 내는 것입니다. 둘째,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잠시 언급드렸지만 이거 아주 많은 분들이 면세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세금 면제가 아닙니다. 지금 낼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왕설래들이 많은데요. 이게 그러면 어차피 지금 낼 거 나중에 내면 내는 거나 지금 내는 거나 뭐가 다른데 이런 설왕설래가 많은데 사실 이거는 상당히 큰 베네핏입니다. 이 1031 익스체인지에 대한 베네핏은 제가 나중에 시간을 내서 영상을 한번 따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1031 익스체인지에 해당되는 부동산 종류. 기본적으로는 모든 부동산 투자용으로 산 매물들은 1031 익스체인지가 가능합니다. 상가, 아파트 당연히 가능하고요. 집을 사서 렌트를 주던 매물도 가능합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부동산인데 본인이 살던 집이 아니고 투자용으로 산 집은 그냥 다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넷째, 1031 익스체인지의 가격. 이 부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무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부분 조만간에 1031 익스체인지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 분들 혹은 지금 곧 해야 되시는 이런 분들은 이거 꼭 봐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새로 구입하는 부동산은 앞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가격보다 1달러라도 높아야지 1031 익스체인지 혜택을 받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50만에 소유하고 있던 투자 매물을 팔았다면 151만 불까지만 사면 150만 1불짜리까지만 사면 1031 익스체인지 혜택을 자체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여기서 잘못 알고 계신 것 첫 번째, 꼭 150만 불 이상짜리 하나를 사야 되는 건 아닙니다.
2개든 3개든 상관없이 150만 이상만 사면 됩니다. 만약에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건물을 팔고 뭐 150만 불짜리를 팔고요. 그리고 30만 불짜리 4개, 그리고 뭐 30만 1달러짜리 하나 이렇게 사도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두 번째, 1031 익스체인지에서 이거 정말 실수들 많이 하시는데요. 소유하고 있던 투자용 매물을 150만에 팔고 120만짜리를, 그러니까 팔았던 매물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도 1031 익스체인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낮게 산 30만 불에 대한 혜택을 못 받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걸 잘못 알고 꼭 150만에 막 맞추려고 바등바등거리다가 막 사고가 납니다. 정 매물이 없으면 세금 낼 각오를 하고 조금 낮은 매물이, 좋은 매물이 있다면 그걸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하튼 이 두 가지 잘못된 정보 때문에 급하게 사느라고 아무거나 사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 점 꼭 유념하시고요. 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031 익스체인지 기간, 이 두 가지의 기간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매물을 팔고 45일 안에 매물을 지정을 해야 되고요. 180일 안에 새로 사는 매물을 클로징이 돼야 됩니다. 이건 단순 날짜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런 거 포함하지 않고요. 그냥 45일, 180일입니다. 그러니까 팔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여담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1031 익스체인지를 하는 동안에 집주인, 그러니까 돈주인이죠. 돈주인은 돈 구경도 못 합니다. 처음에 이제 셀러, 이제 팔았는 쪽에 에스크로 컴퍼니에서 1031 익스체인지 컴퍼니 쪽으로 돈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1031 익스체인지 컴퍼니에서는 바이어의 에스크로 컴퍼니, 그러니까 지금 사는 집이죠. 사는 집으로 돈을 바로 보냅니다. 개인 통장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돈이 그대로 집이 팔린 돈이 그대로 1031 익스체인지 컴퍼니로 갔다가, 그리고 이 돈이 나중에 살 집의 에스크로 쪽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 주인은 돈을 구경도 못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031 익스체인지도 그렇고 프로포지션 9도 그렇고 사기 전에 준비를 잘 해놔야지 무난하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시간에 쫓기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가격에 쫓겨서 이상한 매물을 사서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정말 많습니다. 꼭 지역에 일 잘하는 부동산 에이전트와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 관계는 있지 않습니까? 꼭 일 잘하는 회계사와 상의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